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잔소리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6월 25일 목요일장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증시 반등 이틀 만에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전일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팬데믹 재유행 우려가 커진 건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시장 2% 넘게 빠지면서 2,11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특히 기관이 매도폭을 크게 늘어나면서 이 지수가 하방 압력을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개인이 이를 매물을 한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방을 지지해줬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 좀 빠진 모습입니다. 1.2% 하락해서 750선에서 거래가 마쳤습니다.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8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 수급에서 보시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물 출회가 나왔습니다. 이를 개인이 2천억 원 가까이 사들여주는 모습입니다. 환율 시장도 보시면 코로나 재유행 우려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1,204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시세도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각각 1,128만 원대 그리고 28만 4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피오 골드 토큰이 4.73% 급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을 살펴보시면 HHO가 그동안의 급락세를 좀 거쳐내면서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4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이온체인이 6.57% 급락하고 있습니다. 같은 64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도 살펴보시면 리플과 이오스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플이 0.43% 오른 222원, 이오스가 0.8% 오른 3,03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코인 시세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주식 잔소리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장은 박원재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해 드릴 텐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 두 가지가 있고요. 문자 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종목 진단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여러분들 종목 좀 받고 있는 동안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서 예측이 많이 어렵거든요. 오늘은 또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어제도 미국 증시 크게 조정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런 위기도 있고 또 순환매가 끝나가면서 앞으로 어떤 섹터군이 좀 뛸지 그런 부분이 가장 아무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방송 전에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런 시장에서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아무래도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몇 주 전부터 드렸죠. 왜냐하면 변동성장을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중 조절입니다. 그래서 현금도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현금 비중을 한 20-30%는 항상 확보해 놓고 시장을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낙폭이 깊어진 거는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월말에 분기말이 됩니다. 그런데 2, 4분기 실적은 다들 인정하듯이 안 좋을 것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3, 4분기부터는 우리가 이제 팬데믹 우려를 딛고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여러 전망치들을 내놨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팬데믹이 재확산되고 일부 주에서는 또 봉쇄까지 나타내다 보니 그 우려가 어젯밤에 이제 집중이 된 거고요. 이게 다음 주에 월말을 맞아서 분기말을 맞아서 과연 펀드 매니저들이 자산 리밸런싱을 할 때 좀 줄이고 갈까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말을 거쳐서라도 계속 주 봉쇄가 나타나고 그러면 아마 이틀 남은 기간 동안 펀드 매니저는 분기말에 좀 줄이고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초반까지 조금 약세 국면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쪽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주식 양도세 과세에 대한 종합법 폴란을 만들었는데 이제 모든 계좌에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래세는 2년에 걸쳐서 0.15로 낮춰주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모펀드가 환매 이제 불가 얘기를 한 게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야 이게 또 이제 환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촉발이 되다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기관 매물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지 않고 계속 내려서 결국 코스닥이 1168억 매도가 나오니까 오늘 같은 장은 뭐 힘써볼 여지가 없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눈에 띄는 거는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는 여전히 살아서 종목 장세를 움직였다. 원격 진료도 움직였지만 원격 진료는 일종의 테마성으로 본다면 실질적으로 오늘 시세를 준 섹터는 EUV 소부장 섹터하고 2차 전지 섹터였다. 그러나 하반기에 대한 어떤 힌트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약한 장에서도 시세를 내는 쪽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이제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시장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오늘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약세를 홀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한 템포 숨을 고르면서 시장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약세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한 템포 숨을 고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방송 이외에도 장중에도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자주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장중에 시황 리딩도 받아보시고 또 상담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장중에 매매하실 때 정말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까지 진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는 2020년 하반기에 시장 분석하고 또 공략 업종까지 챙겨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샘플러스 어플로 이용해 보시면 동시 접속 가능하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서 많은 전략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오늘 1시간 동안 상담 진행하는데 방법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1611, 1612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0082번입니다.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문자 상담입니다. 5912님이 보내주신 네이버 27만 1,00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이 종목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이버는 뭐 누구나 알다시피 저 언택 대표주죠. 언택 대표주고 시대를 대표하는 그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시대를 끌고 가는 트렌드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언택 중심의 문화가 어차피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게 훨씬 빨라졌죠. 그런데 이 네이버 주가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면이 있죠. 그럼 지금 밸류에이션을 따져보면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현재 거의 60조 가까이 붙어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45조네요. 45조를 붙어가고 있는데 지금 작년에 이익, 올해 이익, 추정 이익이 1조를 본다면 한 50배 이렇게 붙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싸죠. 비싼데 이렇게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 종목은 여간에서는 잘 안 꺾입니다. 이게 꺾이려면 EPS 추정치가 꺾이는 순간에 꺾이는데 여전히 그동안 깔아놓은 OTT나 뭐 웹툰이나 이런 분산 섹터나 라인까지도 지금 계속적으로 수익이 올라오고 있어서
추세는 좀 당분간 진행될 것 같다.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급하게 각도가 서 있을 때는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미리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는 눌림목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그렇게 본다면 항상 10일선과 20일선 사이에 오면은 일부 입질 매수 들어가고 탐색으로 그 다음에 좀 눌림이 있으면 추가해서 이번 사이클을 한번 올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매수가가 조금 고점이시기 때문에 기다려 보시다가 방금 말씀해 주신 전략처럼 끌고 가시면서 수익 실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문자로 진행해 볼게요. 4477님이 보내주신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가 65,5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2차 전지 이슈로 굉장히 핫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매수를 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지금 수익 많이 보고 계시고 이 종목은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마찬가지로 포스코 케미칼은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는 증설을 계속해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설비 증설이 몇 배씩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이제 그 완성 셀 업체가 3사가 있죠. LG화학과 SDI와 SK이노베이션이 3사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완성차 업체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테슬라를 지금 LG화학이 뚫으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그동안에 LG화학은 내재화를 통해서 양극재나 음극재를 주로 공급했는데 아마 테슬라 물량을 다 커버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단들은 계속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굳이 일부러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격은 많이 벌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제 굳이 트레이딩을 원하신다면 한 10% 정도 이익 실현하셨다가 장이 좀 출렁거림이 있으니까 조금 빠져서 재매수하는 전략도 좋고 그거 어려워서 복잡하다 그러면 한번 연말까지 갖고 가 본다 이런 마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거나 아니면 연말까지는 끌고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박원재 위원님과 여러분들의 종목 진단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1611, 1612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진단 봐드릴 테니까요. 많은 신청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지금부터 전화로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비원태. 네, V1텍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요? 7,850원인데 이거 잘 못 들어갔는가 전문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7,850원에 비중은 얼만큼 갖고 계세요? 15% 됩니다. 15% 갖고 계시고 잘못 들어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고점에 있고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볼지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예, 조금 좀 고점에 물리셨으니까 그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V1텍이 어떤 업체인지는 이제 알고 들어가셨죠? 예, 방송에서 검사기라 이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2차 전지를 암은 검사기라 해갖고 검사 장비로 들어가니까 이제 섹터가 늘어나는 만큼 혜택은 받는데 사실은 좀 그 섹터 내에서는 후순위예요. 그렇게 예. 이제 경쟁력이 앞서거나 다른 쪽보다도 이제 보다 매력 있는 거는 아니고 암은 검사 장비는 이제 계속 들어가고 섹터가 이제 계속 물량이 늘어나니까 늘어날 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지금은 그 양극활이나 음극활 소재를 활성화시키는 쪽이 이제 먼저 앞서 나가서 예. 그쪽이 이제 시세 탄력이 좋고 그렇지만 V1텍도 잘못 들어가신 거는 일부 있는데 또 어제 이제 거래량이 실었는데 꼬리가 달아서 기술적으로도 모양은 좋지 않지만 갖고 예. 계십시오. 2차 전지 확장세만큼 혜택을 받을 거고 아마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텐데 조금 이제 답답하시면은 예. 취득가 오시면 좀 매도를 하셔서 예. 그 2차 전지 밸류 섹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 쉬운 그 종목 쳐보시면 주르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탄력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절매는 하지 마시고요. 예. 기다리시면은 취득가 이상에서 조금 이익 실현도 가능하니까 기다리셨다가
종목 교체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 3분기 초반까지는 되겠습니까? 네, 시간은 뭐 알 수가 없는데 예. 다음 주에 좀 시장이 눌렸다가 회복 속도에 따라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예. 아마 7월 초반까지는 장은 좀 그렇게 탄력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하루하루 그렇게 연연하면은 답답해서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구연대 상승 그거를 매수로 하고 이거 들어갔더만 마음이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네, 주식이 전문가한테 그렇습니다. 문의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들고 계시면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유한양행에 유한양행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5,300원에 10%입니다. 55,300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네, 예. 지금 종가보다는 조금 1,000원 정도 좀 높게 갖고 계시고요. 최근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예.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유한양행을 출렁임이 최근에 좀 많았어요. 예, 많았는데 이제 그때 한번 55,000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예, 조금 떨어지니까 속상하시죠? 예, 팔아야 되는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꾸 네. 내리니까요. 유한양행은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약회사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그 해외에 판권 수출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같이 레오티나비비인가 이런 것도 이제 기술 수출을 하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있는데 예. 제약주는요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해놓고 이 마일스톤 계약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이제 출렁거림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초보 투자분들이 하시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이게 뜬금없이 어느 날 훅 올랐다가 뜬금없이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예. 사실 저도 모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이 가격에는 3조 원이 넘는데 시가총액이 그러면 그 기술 수출에 대한 프리미엄이 충분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만약에 기술 수출이 잘못됐다 이러면 예전에 한미약품이 뚝 떨어지듯이 예. 그렇게 떨어질 위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술- 할까요? 기술 수출을 했다고 해서 쭉 올라왔잖아요, 이게. 예. 올라왔는데 이제 그게 또 안 된대요 이러면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 마음 졸이지 마시고 예. 그냥 좀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엔 좀 편한 게 있거든요. 예. 딱 예측이 가능한 거. 예.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예. 제약주 이런 쪽은 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고 예. 또 초기에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예. 저 아래 4월 달에 첫 거래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예.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4만 원 뚫고 올라갈 때 예. 이때는 들어갈 수 있어요. 아, 그런데 시세가 한번 예. 보시면은 아래 시세에서 벌써 1차 시세 났죠. 내려왔다가 예. 2차 시세 났죠. 또 내려왔다가 3차 시세까지 줬거든요. 아, 예. 이런 3차 시세에는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교육 잘 받았다 생각하시고 예. 그냥 조금 나오시는 게 마음 편하지 않으실까.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 이 변동성이 지금 위에서 놀기 때문에 예. 떨어지면 좀 폭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미련 갖지 마시고 이런 거는 좀 나왔다가 예. 편안한 섹터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예, 팔아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매도를 좀 하셨다가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게 먼저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수익 실현 못하더라도 조금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투자를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 저 일진 머티리얼즈요. 일진 머티리얼즈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53,000원에 30%요. 53,000원에 30%입니다. 오늘 예, 이거 거의 종가랑 1년 넘게 갖고 있었어요. 1년 넘게 갖고 계셨는데 오늘 딱 종가에 올라왔네요. 네네. 일단은 그동안에 기회가 없었을까요?
네, 기회가 한 번은 있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종목별로 움직임이 보여서 다행히 상승을 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네. 대응해 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랫동안 반갑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예. 예, 이제 결실을 보셔야죠, 뭐. 예. 그냥 갖고 가 보시면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하는 일은 뭔지 알고 계시죠? 네. 동박포일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음극재를 감싸는 재료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2차 전지 전기차 섹터는 앞으로 5년 동안 굉장히 양적으로 성장을 많이 해요. 네. 그런데 이 동박포일, 이 동박포일이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좀 세서 몇 개 업체만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이제 증설도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 증설도 하고 그래서 물량도 늘어나는데 그 물량 늘어나는 게 고스란히 수혜를 받을 게 앞으로부터 이제 수혜를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추정치를 보면은 작년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올해 6,400억 매출에 한 650억 수익을 기대하는데 내년도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8,200억 매출에 1,000억 수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이 2차 전지 업체의 프리미엄은 한 20배 수준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물량까지 늘어나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아마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년 잘 고생하셨고 앞으로 1년은 그걸 회수하겠구나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시고 네. 계속 기다린 만큼 하반기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네. 네, 저기, 성토하시고요. 회장님, 저기 혹시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잡으면 될까요? 목표가는 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네네. 물량과 그 캐파 늘어나는 걸 생각하면 제가 볼 땐 1년 내에 100%도 가능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테슬라가 과연 T3, 테슬라 3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설되느냐에 따라서 이 물량은 달라져요. 네네.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테슬라가 뭐 신규 공장을 증축한다더라. 뭐 테슬라 말고 다른 쪽에서 전기차 라인을 확대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면 좋은 얘기겠죠. 네네. 그래서 뉴스만 간간히 그렇게 체크를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 네, 일단 전기차 섹터의 전망이 너무나도 유망하기 때문에 1년 내에 100%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련된 이슈들 꼭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삼성생명. 삼성생명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11만 5천 원이고요. 네. 50%. 11만 5천 원에 50%. 네, 50%. 네. 사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네, 한 9년? 9년이요. 네, 정말 9년.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생명에 대해서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래 고생하셨는데 목소리가 맑으셔서 좋아요. 네. 근데 어떡하죠? 좋은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저 준비하고 있어요. 삼성생명은 이제 생명보험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장기 상품을 운영을 하는데 네네. 그동안에 이제 피보험자한테 보험료를 받아서 그걸 네.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운영하는 주된 게 이제 부동산하고 채권이에요. 예,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금리가 제로 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겠죠. 네. 그런데 예전에 약속된 배당금은 줘야 되겠죠. 네. 회사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겠죠. 네. 삼성생명은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2021년에 회계 규정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험사들은 재위험 적립금을 더 적립을 해야 돼서 예, 예. 이슈도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일본이 90년대에 생명보험사들이 파산을 많이 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일본도 90년대에 제로금리로 들어가서 쭉 제로금리로 가니까 네. 보험사들은 운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좀 마음 아프지만 예, 예, 예. 오래 갖고 있다고 이게 회복되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이라도 예, 예. 그냥 싹둑 잘라버리시고
예, 예. 전기차나 이런 쪽에 이제 성장이 유망하거든요. 네. 그쪽에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손절 가격을 제가 좀 알아야 되나? 그냥 내일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아, 네. 이렇게 업황이 꺾어진 것 갖고 계셔보셔서 알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영 못 올라가잖아요. 예, 맞아요. 네, 이건 사는 사람이 없어요. 네, 사업 구조가 사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량 매도를 하는 게 네, 전량 좋겠다, 매도하셔서 아, 네네. 앞으로 성장 섹터에 넣으시면은 그쪽에서 복구가 가능하세요. 앞으로 시장은 네. 그쪽으로 많이 성장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너무 투자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밝은 목소리 갖고 계셔서 저까지 힘이 나는데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또 다른 섹터에서 수익 크게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이어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 23,000원에 20% 23,000원에 20% 갖고 계십니다. 한국전력 네. 이 종목도 최근에 올라왔다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국전력을 언제 들어가셨어요? 이게요, 한 4월 달인가? 4월 달에요. 올라올 때. 네. 네. 그러시면은 한국전력 들어가실 때 좀 기간을 길게 보셨어요? 올릴 수 있다면 길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쪽보다는 굉장히 약할 텐데 한국전력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첫째는 한국전력은 지금 적자를 나는 원인이 네. 전력 수요의 원가는 올라갔는데 요금 인상을 못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요금 인상은 한국전력이 결정을 할 수가 지금 없는 구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요금을 인상하지 못하면 한국전력은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는 어려워요. 네네. 그런데 전력 요금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릴 네.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런 그러니까 움직임이 지금 지난번에 보이고요. 네.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 같다면서 그래서 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요금을 조절하면은 이게 네. 빠르게 한 2만 원대 후반, 3만 원까지는 붙을 수 있어서 네. 그게 근데 언제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 그 불확실성을 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1년 내에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1년 내에 기대 수익이 한 30%인데 네. 그 정도면 또 해볼 만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력요금 얘기가 없기 전에는 이건 못 움직여요. 한전이 네. 움직이려면 무조건 전력요금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하반기 때 좀 논의는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에어컨 가동하고 전기를 많이 써도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거는 이제 정부하고 관계없어요? 조율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발표 이런 거를 좀 지켜봐야 되니까 뉴스 플로우를 보면서 알겠습니다. 그런다고 이게 계속 빠지기도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한참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답답하시겠지만 애초에 그런 마음이시라면 한번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것도 20%니까 해볼 만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네, 일단 1년은 좀 들고 계셔 보다가요. 뉴스 체크도 꼼꼼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JW 생명과학. JW 생명과학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22,500원에 60%요. 22,500원에 60%입니다. 오늘 종가가 22,550원이라서 살짝 하락권에 계시는데요. 그래도 오늘 5%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어떻게 해볼지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가격에 이제 JW 생명과학을 들어가셨어요. 너무 비싸게 들어간 것 같아요. 좀 비싸기는 하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들어가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세요? 그냥 보니까 네. 제가
실적도 괜찮고 배당금도 나오고 네. 근데 들어가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이제 그런데 그냥 억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어차피 다 이슈로 올라가는데 JW 생명과학도 이제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박스대학 매출도 되고 기본적으로 매출이 되는 회사 몇 개 안 되는 회사고 고평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다 이렇게 볼 회사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제약주는 움직이려면 뭐 모멘텀이 생겨야 되니까 그거를 모르겠어요. 그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0%는 살짝 좀 많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은 아닌데 60% 들고 갈 만큼 그렇게 뭐 확신을 갖기에는 팩트가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한 30% 줄여서 30%만 갖고 가보세요. 그래야 좀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아니 이제 하면 제가 올 연말까지 좀 가져가면 어때요? 아니요. 연말까지보다도 JW 생명과학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무나 이런 건 좋은데 JW 생명과학에는 소위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이 특징적인 강한 게 잘 안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60%를 갖고 갈 만큼 그렇게 믿음이 강한 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그걸 갖고 계시다면 갖고 가셔도 되는데 사실 60%는 어떤 종목이든지 너무 많아요. 저도 몰라요. 모르니까 여쭈는. 예, 그러면 20%만 남기고 40%는 일단 줄이세요. 오늘 좀 팔렸는데 못 팔았어요. 그냥 그거 습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줄일 때고 마음 먹으면 줄이고 나면 아주 마음이 편하거든요.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일단은 약간 수익권에 계시지만 지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일단은 좀 들고 계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알서포트요. 알서포트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지금 8,100원이고요. 네. 30%입니다. 8,100원에 30% 갖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원격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튀었는데 알서포트도 8% 이상 상승을 해줬고 오늘 들어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들 챙겨서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알서포트를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알서포트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들어가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방송을 보면서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알서포트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좋은 회사 맞고요. 원격 조정을 통해서 이제 그 언택 사회가 되니까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일거리가 많이 늘어났고 원래는 일본의 NTT 도코모하고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원격 조정하는 이제 이동통신사 이런 데 이제 일감을 맡았는데 요새 기업으로도 확장돼서 굉장히 이제 성장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건 맞거든요. 네네. 그런데 딱 하나 문제는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올랐어요. 예. 이게 문제예요. 성장하는 거 맞고 근데 그 성장이 제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의 성장을 지금 다 땡겨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성장하는지도 봐야 되겠고 증권사에서 추정치를 보면은 한번 재무제표를 안 보셨죠? 재무제표는 오늘 재무제표 제가 봐드릴게요. 예. 올해 400억 매출에 140억. 근데 이제 당기순이익은 조정으로 살짝 적자인데 내년에 놀라운 성장을 합니다. 600억 매출에 한 260억 수익이 예상되고 후년도에도 계속 성장을 한다래요. 800억 매출에 350억 수익이 난다는 증권사의 예측치가 있는데 사실 성장을 놀랍게 하는 건 사실인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에요. 4천억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15배를 준다 해도 이미 내후년 거를 땡겨왔다는 말이죠. 이 주가는 여기서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뚝 꺾여서 5천 원까지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갈 것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이건 지금 6천 원까지 내려와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30%시면 또 비중도 적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이 시작하실 때에는 시세의 초입에 들어가셔야 이렇게 비중을 실는 거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알서포트도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2,300원부터 출발했거든요. 여기서 6,000원 갔다가 5,000원 조정, 8,000원 갔다가 다시 6,000원 조정, 다시 8,700원 가고 이제 그럼 3파동까지 다 나왔거든요. 예. 당분간은 그렇게 탄력적 시세보다는 기간 조정 이렇게 많이 갈 거기 때문에 비중을 10%만 남기고 20%는 내일 8,100원 이상 오면은 일단 좀 줄이십시오. 그랬다가 이게 만약 떨어져서 뭐 5,000원, 6,000원 이렇게 가면 거기서 늘리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조금 매도를 줄이시고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다음에 5,000원, 6,000원까지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세워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예. 네, 잘 들리시죠? 예예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두산 바켓. 두산 밥캣 갖고 계시고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매수가가 28,400원에 비중 25%입니다. 네, 28,40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최근에 예. 좀 고점에 있을 때 들어가신 것 같고 예. 주가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가 오늘 뚝 떨어져서 좀 많이 심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예, 예. 여쭤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산바켓을 좀 너무 올라갈 때 따라가신 것 같아요. 아, TV에 그 방송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네. 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예. 조금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예. 목표가는 조금 줄이세요. 그래서 3만 원 수준에서 나오겠다 이렇게 잡으세요. 3만 원, 예. 네.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인프라 투자 때문에 이제 집중적으로 수혜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먼저 올랐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게 맞고 이제 두산 밥켓은 미국에 이제 주로 매출을 하니까 그 수혜를 받는 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통과해서 뭐 자금 집행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25%를 갖고 가기에는 이제 또 의회의 논쟁도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예산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남아 있어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죽지를 않고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욕심을 조금 낮추셔서 3만 원 수준에서 무조건 전량 익절을 하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쉽지만 시간상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 같이 받아보시지 못한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 메신저인데요. 여기 검색창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못다한 상담 플러스 장중에 시황까지 리딩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우리 박원재 의원님과 오늘 처음으로 듣고 싶은 잔소리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는지 정말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네.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결정 장애가 있어요. 살까? 팔까? 이런 결정 장애. 그렇죠. 살 걸, 팔 걸 나중에 후회하는 장애. 그런데 오늘은 제가 주식 투자와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은 사람의 본성에 반해서 본성대로 하면 장기적인 성과가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 투자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의 뇌는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돼 있다래요. 이게 태동이 왜 그러냐면 원시 수렵 시대에 사람이 군락 생활을 하면서 이때는 이제 모여 사는 게 굉장히 중요했겠죠.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을 많이 느꼈고 외부로부터 위협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강해져서 집단 군락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크다래요. 그런 게 인간의 뇌에 잔상으로 남아 있어서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도 우리가 이익 난 것보다 손실 날 때 굉장히 그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얘기인즉슨 손절매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많은 분들이 손절매를 칼같이 해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손절매가 안 되는 거는 본성이 손실을 확정시키고 짓고 싶지 않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리를 지을 때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대로 남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데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다니면 당연히 결과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은 그 사람 말을 믿으려래요. 이것도 원시시대에 하늘에서 벼락이 치면 뭐가 내려올 거야 라는 미션적인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차트를 펼쳐놓고 막 얘기를 하면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최신의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 반응을 한다래요. 그래서 이러한 본능적인 것이 주식시장에는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식에서 돈 번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제 주변에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인간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그 남들과 교감력도 떨어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하고 확고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엔 유리합니다. 그래서 잠깐 뇌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투자자하고 주식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떻게 틀린지. 자, 일반 투자자 보통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시겠죠? 성향이 급등주 추격 매수를 하죠. 그리고 다 단기 투자를 해요. 내년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하면 다 올인이죠. 분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인기주만 골라요. 네이버의 검색 상위 종목 항상 거기에만 눈이 가죠. 그리고 단기적 관점이죠. 오늘 내일. 오늘 내일이면 되는 거지 모레까지도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루머나 정보를 쫓아다니죠. 부안해동하고 이게 가나 저게 가나 하루에도 10대 번씩 왔다 가죠. 그리고 주가를 스스로 평가하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가는 어제 주가 대비해서 오늘의 주가만 비교하죠. 상대평가를 하고 차트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수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주식으로 불을 일군 사람들의 뇌구조를 보니까 틀려요. 폭락주를 매수합니다. 3월 달처럼 시장이 암울해갖고 아무도 겁에 질려 매수를 못할 때 그때 매수를 하고요. 그때도 분산을 합니다. 한 번에 안 들어가고 나눠서 들어가더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인기 있다고 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발굴한 비인기 소외주를 오래 쳐다보는 경향이 있고 독자적 판단을 합니다. 남의 말 듣지를 않아요. 스스로 판단을 해서 싸다, 비싸다, 업황이 좋아지겠다, 나빠지겠다를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주가의 절대 평가를 해요. 이 주식의 밸류는 얼마짜리야. 그런데 지금 얼마니까 싸구나 비싸구나를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분석을 위주로 합니다. 기업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공시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HTS를 켜놓으시면은 그 기업이 궁금하면은 그 기업의 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시면은 사업 구조부터 주주 현황부터 재무제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이사항까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어떤 기업이든지 한번 통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처음 시작하시면 그거 통으로 읽는데 한 2-3시간은 걸리실 거예요. 훈련되면 한 20-30분이면 보는데 아마 처음 보실 땐 2-3시간이 걸릴 텐데 그걸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자기 나름대로 그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 내가 아는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느낌이 있는 상태하고 그 느낌 없이 남의 말만 들은 상태하고 주식시장을 보고 주가를 볼 때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겠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주식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읽기 위해서라도 자료를 읽어야 되고 그래야 장기적인 관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 기업이 내년에는 다음 분기에는 어떤 변화된 모습이 보일까? 그럼 분기마다 또 기업은 공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기에 이렇게 영업을 했다고 발표를 하거든요. 그럼 지난 분기와 이번 분기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재무제표 주요 계정 과목을 숫자를 비교해가면서 보시다 보면 놀랍게 투자의 실력이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걸 안 하세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이 기업 어때요? 한번 본인이 요걸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 투자자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방법이 인간 본능에 의한 건데 이게 굉장히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반대되는 방향이더라. 그래서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으시다면 주식형 부자의 뇌구조, 그러니까 장기적인 정막, 기업 분석 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첫 발짝을 띄기가 어렵고 첫 발짝을 띄면 그 다음부터는 만시간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계속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 쌓여지고 그때는 이제 자기의 기업이 하나가 생기겠죠. 어려운 과정이지만 한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어려운 발걸음을 띄워보시면 주식시장이 조금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준비해 주신 강의 내용, 특히 일반 투자자의 뇌구조를 보니까 정말 저와 똑같아서 제가 반성을 오늘 많이 하게 됐는데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를 일단 다져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용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이런 마인드를 우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다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 메신저가 있습니다. 노란톡 메신저 검색창에 서울경제 박원재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멘탈 다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이번 주 토요일 6월 27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무료로 온라인 공개 방송해 주신다고 합니다.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2020년 하반기에 시장 분석 그리고 공략할 수 있는 업종을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저도 꼭 들으러 가야겠네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고생해 주신 박원재 위원님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주식 잔소리는 자본시장 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